태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1년. 네, 1년 만에 뵙겠습니다. 예. 그때는 그 볼보 V60 사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벤츠를. 그때는 뭐 구독자 인터뷰를 해서 했는데 네. 오너 리뷰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V60을 이제 그 고민하시다가 네. 이 벤츠를 바꾸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 인터뷰 한 이후로 한 3개월 있다가 한 10월쯤에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딜러분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고, 지금 색상은 지금 이 차랑 마찬가지로 데님블루 색깔로 했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대기 순번이 도저히 안 빠져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아, 결국 이제 대기 순번 때문에. 네. 정말 좀 아쉬우셨겠어요. 되게 이제 외건 이제 동경하셨는데. 좀 애증의 차가 됐죠. 그럼 제가 좀 이렇게 이 차에 대해서 정보를 가볍게 들었는데 네. 그 디젤이잖아요. 네. 요즘 친환경 대세에서 그 디젤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요새 전기차가 되게 뭐 화두기도 하고,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이제 수소차도 되게 말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내연기관을 엄청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솔린하고 디젤을 아직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이제 리뷰, 장단점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하고요. 아웃도어를 좋아해서 네,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복장이 그 자전거 복장인데 이제 뭐 어떤 일 때문에 오늘 오게 되셨죠? 오늘은 네, 그 민준이께서 같이 라이딩도 하고 이제 오너 리뷰를 하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차 제가 보는 차 네. 전체적인 등급과 색상 그리고 가격, 그 대기 기간 어느 정도 걸렸는지 이제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지금 보고 계신 차는 그 2021년식 GLC 220D 모델이고요. 색상은 블루 계열 컬러고요. 일단은 GLC 중에서는 가장 아래 등급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래 등급을 선택하시고 또 블루 계열 컬러를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디젤 엔진은 이 모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 다른 차종은 보통 이제 디젤 엔진이 더 비싼데, 벤츠는 오히려 디젤 엔진이 제일 쌌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컬러를 선택하신 이유는? 처음에는 흰색을 선택을 했는데요. 당연히 흰색이 이 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대중적인 색깔이잖아요. 근데 막상 전시되어 있는 차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흔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련된 그 색상이라서 네,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그 공시가가 6,900 정도 하는데, 거기서 딜러 할인 한 400 정도 받고 1,500 정도 줬습니다. 아, 대기 기간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대기 기간은 원래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올 초에 벤츠 디젤 모델들이 좀 인증 문제 때문에 좀 출고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한 2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번외얘기인데 요즘 벤츠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 얘기 들었을 때 내 차는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저도 맨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서 네. 설마 그랬었는데 네. 저는 그냥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차 장단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점 몇 가지 준비하셨죠? 일단 한 5가지 정도랑 이제 단점 5가지 정도 네. 가볍게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벤츠라는 그런 뭐 이제 브랜드 때문에 이제 하차감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지만 특히 와이프가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그럼 차주님께서는 이 디자인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디자인 중에서는 저는 45도 각도에서 보는, 네. 저는 이 부분 45도 이 부분에서 보는 예, 차의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디자인에서? 아쉬운 점은 일단 제가 이 그릴 부분은 좀 순정이 아니라 좀 제가 사제로 이제 바꿨거든요. 원래 순정은 이제 2줄짜리였는데 이제 세로 그릴이 좀 예쁜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이 그릴 진짜 이쁘다. 네. 네. 생각보다 네. 막상 교체하고 나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예. 네. 이게 그 요번에 나온 GLB AMG 3호에 들어가는 그 비슷한 그릴. 네, 맞습니다. 예, 그거랑 건지 저는 그래서 이 차에 이제 GLC 이런 디자인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확실히 괜찮네요 이게. 세 번째 장점은 어떤 점인가요? 세 번째 장점은 이제 좀 SUV다 보니까 이제 실내 공간이
좀 넓다는 점인데 사실 이제 동급 차량 대비 막 실내가 넓고 그렇진 않은데 그 트렁크 부분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트렁크 부분은 제 그 기준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고 실내 공간은 생각보다 좀 넓어서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 이제 사륜 기본 이 장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주행 시 좀 안정감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장점은 이제 연비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여기 판교까지 오는데 연비가 한 20 정도 나왔어요. 20년. 와. 제가 원래 좀 연비 운전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전에 타던 차량은 제가 예. K5를 모았었는데 한 시내에서는 한 8, 9 정도 나오면 좀 잘 나오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좀 중간에 고속도로도 있는 거를 감안해도 이제 연비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시내에서는 한 13, 4, 5 정도 나옵니다. 네. 네. 이 차 총 누적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고 평균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볼게요. 지금 누적 거리는요. 네. 지금 2,562km 탔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녹화를 평균 연비는 시작합니다. 15km 나왔습니다. 아, 네. 진짜 잘 나오네요. 네. 그 용도가 어떻게 그 출퇴근용으로? 제가 출퇴근은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주로 그 출퇴근 용도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뭐 이제 여행을 간다던가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차의 그 단점에 대해서 이제 들어볼게요. 일단 단점은 통풍 시트가 없어요. 뭐 가격 대비해서 요새는 이제 수입차들도 이제 통풍 시트들이 거진 달려 나오는데 벤츠는 좀 통풍 시트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스피커가 네. 원래 여기에 이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스피커가 없고 그냥 장식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 스피커 아니에요? 스피커가 총 4개밖에 없어서 생각보다 음질에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좀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파 가죽이 아니다 보니 살짝 가격 대비해서 시트의 착좌감은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뭐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나파 가죽을 한번 앉아보신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 차의 단점은 이제 주행할 때 특히 요철을 넘을 때 조금 서스펜션의 그런 반응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요철 중에서도 좀 좁고 높은, 특히 좁고 높은 요철을 넘을 때 승차감이 좀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게 뭐 꿀렁거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딱딱하다는 거예요? 꿀렁거립니다. 꿀렁거리면서 앞에서 이렇게 푹 찍으면서 뽁 소리가 납니다. 찍히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제 차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벤츠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은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게 그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예. 단점은 제가 아직 차량이 나온 지 지금 출고된 지 한 10주 정도 됐고 이제 생각보다 많이는 운전을 이제 거리나 이제 시간은 많이 운전을 많이 못 해봤는데 일단 주행을 했을 때 이게 9단 자동 변속기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드라이브 모드로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좀 고RPM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출력이죠. 이제 RPM이 3000 정도가 돼서 변속이 되는, 그래서 좀 이제 왕 이런 소리가 난 다음에 이제 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좀 제 차에 문제가 있나 하고 봤더니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셔서 변속 부분에서 조금 컴플레인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뉴얼 모드로 해갖고 패들 시프트로 이제 매뉴얼 모드로 해갖고 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황의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부드럽게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시동 끄시고 잠깐 나오시면서 자연스럽게 할게요. 네. 그럼 많은 그 우리 차주분들께서 네. 당황하시는 급질문을 또 예. 너무 쉬워서 당황해요. 이 사이드 스텝은 이제 그 순정인가요? 이제 사이드 스텝은 네. 사실 저는 사이드 스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게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을 이제 떼고 그냥 이제 마감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네. 선택의 기회가 온다. 같은 기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V60과 GLC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똑같이 6개월 걸린다. 상당히 네.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일단 저는 외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볼보도 한번 타보고 싶지만 네.
대기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도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이 차를 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40대 60 정도. 40대 60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X3도 당시 좀 이렇게 있었는데 네. X3보다 이 GLC가 어떤 부분이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을 사실 저는 그 X3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X3가 좀 옵션 면에서도 조금 더 GLC보다는 낮고 가격도 조금 그 저렴해서 이제 X3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내가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주행 횟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네. 왜 벤츠를 좋아할까요? 그 마지막으로 그런 이 차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고 네. 이 차는 어떤 분들이 타면 좀 아쉬울 수 있구나. 일단 네, 시작할게요. 네. 일단 이 차는 3인, 4인 가족 정도의 분들이 좀 타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기존에 이제 국산 SUV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소렌토나 산타페 등급 이상을 타셨던 분들이 이 차로 가시면은 많이 좀 좁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조금 더 상급인 GLE나 다른 차들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가장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행 거리가 좀 많은 출퇴근 네. 예. 주행 거리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토요일 새벽에 저도 라이딩 또 네, 오랜만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